자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기소개서인데요. 네. 자소서도 좀 특집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전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초등학교도 자소서를 쓰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늦었어요. 바로 써야 저 되는데. 5학년인데 늦었나요? 그럼요. 작년에 썼어야 되는데 늦었네요 지금. 농담이 아닌 게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소서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기소개서인데요. 대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교들도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성인들도 자소서를 써야 그렇죠. 되죠. 맞아요. 취업할 때 보면 자소서도 들어가고 대학원 갈 때도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이 자소서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나를 소개해 보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일정한 형식이 갖춰져야 되고 또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까다로워요. 이거 넣으면 감점, 불합격 처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특히 지금 대입 자소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외부 대회에서의 수상, 수상 경력, 실적, 외국어 활동, 점수. 그다음에 외국어 취득 점수, 외국에서 나갔었던 경험, 그다음에 개인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경우 등등등등해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제한 요소가 많아지고 있는데 논문 이름 이런 것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생기부 말씀드릴 텐데 거의 뭐 연동해서 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요. 자소서는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 대입에서 말씀하신 들어보셨을 거죠. 거예요. 대입 자소서는 실제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당장 많은 어, 학교에서 줄어들지 않았나요? 2022년 입시에서부터는 22년이면 몇 학년? 본격적인 폐지죠. 지금 현재 고2 고2 학생들이 들어갈 때 이제 폐지가 고2는 완전 되는데 폐지예요?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밝혔습니다. 이 학교들은 자소서 자체를 수시 전형에서 폐지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올해요? 아니면 22년도예요? 내년도죠. 내년도 입시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것들을 없애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텐데 자소서에서 보지 않아도 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그렇죠. 들었을 맞아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소서를 없애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간소화 방안이라는 게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소서를 글자 수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소서의 구성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거 왜 배워야 돼요? 22년도에 없어지는데. 그래야지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봐도 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소서 자체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나 내용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대학 그렇죠. 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하고 생활기록부랑 또 연결이 맞아요. 되잖아요.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소서랑 생기부는 얘네가 형제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오늘 저희가 세트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생기부는 이제 공룡 같은 친구여서 아유, 공룡 그림 나오나요? 엄청 큰 아이예요. 그래서 얘를 다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소서만 먼저 떼서 왔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뭐 자소서 폐지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소서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곁들여서 드리고요. 아울러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자소서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아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틀에 맞춰서 쓰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종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종도 준비하고 네. 또 우리 더 어린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어떤 어떻게 방향으로 해야 해야 되는지 맞아요. 지침이 마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실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거 역시 메일 주소 주시는 분들은 그 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소서는 지금 현재 1번부터 4번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 항목은 뭘 묻냐면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에요. 이게 학업. 천자입니다. 네. 그리고 2번 의미 있게 한 활동이 무엇이냐. 역시 교내 활동을 얘기하고요. 3번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눔과 배려입니다. 인성.
나눔, 배려, 협력에 대한 부분을 1000자, 의미 있게 한 활동은 1500자 기준이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 및 대학별로 개별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율. 이게 1000에서 1500자 정도가 현재 고3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게 4번 질문인 거죠. 대학별 질문. 그렇죠. 네. 대학별 질문이 들어갑니다. 네. 뭐 우리 학교의 권학 인형 그리고 왜 지원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는 신대원은 방식입니다. 신학교는 종교에 대한 걸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자율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전공별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 어떻게 되느냐 4번 자체가 줄어들어요. 1, 2, 3으로 바뀌게 되는데 4번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1번이 학원 및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기존에 1번, 2번이 묶이게 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 내지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호했는지에 대한 활동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타 비교과 활동들 동아리 활동에서 있었던 경험들이라든지 다른 체험 활동들에 대한 거를 섞어 쓰는 건데 이거를 굳이 자소서가 아니어도 생기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단계적으로 1번과 2번을 합쳐서 1번 학원 및 의미 있는 활동 1500자로 1차적으로 줄이게 되고요. 2번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성? 나눔 및 배려에 대한 게 네. 들어가는데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게 글자 수가 800자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띄어쓰기를 포함한 800자거든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쓸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뭘 써도 참 빈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800자인데 임팩트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준비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800자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 중3, 고3 때 와서 뭘 써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 이거 좀 이미 다 판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가서야, 써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오죽하면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대학들에서는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돼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뭐 궁예처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자소서와 생기부를 같이 놓고 횡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소서도 일반 사설기관에서 세팅을 받아오게 되는 경우 그 필터링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 거기에서 다 잡아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3번은 지원 동기 및 대학별 개별 질문은 800자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거는 고1과 고2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중학교 학부모님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소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고, 외고, 그렇죠. 특목고. 특목고들 뭐 과거도 특목고 부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재학교에서도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2025년에 폐지가 되지만 특목고에서도 자소서, 그다음에 자사고에서도 자사고, 다 국제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네. 이렇게 조금 틀리죠, 고등학교 근데? 다 다르죠. 이 고등학교 유형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티저 광고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특목고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없어지느냐. 모든 게 다 없어지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없어지고 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학교의 한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고등학교에서의 자소서는 유효하게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기준의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쓰게 되냐면요. 여긴 좀 달라요. 1번에 지원 사유가 들어갑니다. 지원 사유. 근데 지원 사유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4번 항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 그다음에 대학별 질문이 있었죠. 왜 우리 이 땡땡 과학고에 지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걸 쓰게끔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교과 활동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과 활동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질문이 분리됩니다. 수학과 관련된 유의미한 경험을 쓰게 하고 또 하나는 과학과 관련된 유의미한 경험을 쓰게끔 나눠줘요. 수상 실적은 여전히 절대 쓸수 KMO 없죠. 등은 아유, 쓸 그렇죠. 수 없죠. KMO 도 쓸 외고도 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풀어내느냐.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팁들 종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회에 절대 나갈 필요 없다. 상 받을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을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성장을 기록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장. 그 성장 과정을 기록하게 되면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필터링하게 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너무 정형화되면 안 돼요. 학원가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문구로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거는 또 필터링에 걸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준비해가는 과정을 학부모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경험, 이게 동아리라든지 그리고 자율활동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봉사활동도 여기에 살짝 녹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인성 요소입니다. 대학교나 고입에서 제일 어려운 거 인성 요소인데요. 저도 이제 평가를 많이 해봤지만 드는 생각이 왜 아이들이 들어간 동아리에선 분란이 많은지 거기서 우리 친구들은 동아리의 장으로서 그거를 해결하셨고 뿌듯함을 느꼈고 조정 능력을 키웠다. 리더십. 열의 한 6개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동아리들은 전부 다 분란의 대상인지 이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학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지금 말씀드리는 요 4가지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학교 생활에 관련된 거. 그 두 번째는 교과와 관련된 것. 세 번째는 인성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추가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칸을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의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에서 의미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은 넣어 놓으려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면 되나요? 일기력에다가 쓰면은 너무 길어질 테니까 네. 이제 자소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나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4가지 항목으로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폴더에 파일 형태든 아니면 출력된 형태로든 잘 모아뒀다가 이것을 가지고 재구성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가를 떠나서 아이들의 활동들을 유목화시키는 과정이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 상처 많이 받고 성장을 해갔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인성 요소를 풀어나갈 때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 자소서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면접 때 뭐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이것들을 녹아내는 거예요. 자소서를 바탕으로 맞아요. 면접을 하니까.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가끔 빵빵 터지는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요. 그거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되면 뭐였지 기억이 안 날 텐데 이런 거 기록해뒀다가 어느 글을 쓰든지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좋은 소재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는 자소서에 초등학교 내용 써도 되나요? 초등학교 때 학교 활동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자기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 많이 아팠는데, 그렇죠.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뭐 어떤 직업에 대한 동경이 그렇죠. 생겼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그런 스토리들도 쉽게 나올 수가 있고 대학교 때까지 연결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이게 단편적으로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인생 전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를 쓴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아이들의 모든 활동들을 누적시키고 관리라는 말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보존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스토리다. 그렇죠.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하여 내가 이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그걸 갖는 과정을 적어내는 그 스토리를 우리 자소서라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소서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쓰는 겁니다. 내일 쓰면 늦어요. 지금부터의 많은 경험들을 누적시켜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다 모아놓고 하나의 완성된 글로 갖춰 놓으시면 이게 꼭 입시를 위한 게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 과정을 써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활 기록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고 그렇죠. 응축시키고 뭐 10번, 20번을 자신의 이야기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초등 버전, 중등 버전으로 나눠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까지 드릴게요. 틀까지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쏙쏙쏙 집어넣어서 관리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좋은 방법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자소서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